잠재우려면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빠지긴 빠지는데 이게 끝났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예,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랠리를 네. 예, 진행을 해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이제 그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도 이제 굉장히 그 불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3,300 정확히 16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역사적 고점을 가는 그 랠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반기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좀 쉬어가는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목이나 섹터도 이제 판이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 뒤집어지겠죠. 조정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제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이제 1차적으로 잠깐 쉬어가고. 예. 네. 그다음 이제 시세가 안 난 쪽으로 또 이제 수급이 몰리고. 예, 그렇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이제 그렇게 7월 달에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조정은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뭐 여기껏 뭐 제가 이제 4월뿐만 아니라 이제 이데일리 런칭하고 나서 한 3, 4개월 동안도 올해 계속 조정해서 기회다.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피부로 안 느껴졌어요. 이제 특히 4월 달에 또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기회는 무슨 속된 말로 무슨 기회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정량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오면 역시나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상호 관세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상호 관세 그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월 8일이 이제 유예 기간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이 이제 그동안 강력한 매도를 연속으로 이렇게 뽑아낸 적이 최근에는 없었는데 최근 이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하락 흐름이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근데 또 재미난 것이 미국 측에서 이제 이런 이제 상호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증시가 살짝 이제 조정받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자 조금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7월 8일 상호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날, 전일이었죠? 언급을 했었고, 또 스콧 이 베선트 재무장관도 9월 1일 노동절 이전까지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 한마디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이렇게 또 이제 언급을 또 긍정적으로 또 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런던, 중국과 이제 런던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후속 조치 관련해서 중국과 서명을 했다. 또 중국 상무부도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정지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어떤 미국과의 이런 관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어떤 그런 조짐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EU의 이제 집행위원장도 7월 9일 이전까지 미국과 이 무역 합의에 좀 도달할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증시가 또 바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면 이대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933선 정도,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63선 정도 자리까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증시를 좀 체크해 가시면서 흐름대로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증시 흐름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해 보았고요. 이제 1시간 후에 우리가 이제 종목 상담을, 네, 그럼 7월장도 더 갈 수 있을까? 예. 네. 근데 만약에 증시가 더 간다면 예. 그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좀 예. 들어오는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 대시에 좀 많이 낸 게 이제 섹터로 본다면 이제 네. 방산 대표적으로. 그렇죠. 건설, 예, 그다음 이제 조선. 조선, 예. 그다음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자본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지주사들. 예, 지주사들 네. 많이 상법. 갔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 이제 증권사 또 증권주들도 이번에 많이 갔어요. 증권주들은 일부만 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 STO 증권형 토큰하고 연관된 그렇죠. 증권사들만 네. 좀 강하게 가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대시세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익 실현하고 이제 조금 이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건가. 그러니까 주식은 근본적으로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명분을 만들죠. 네. 어떤 뭐 실적이 좋다, 아니면 업황이 좋다, 뭐 수주가 된다. 그런 명분거리로 가는데 결국은 사실 돈의 힘이에요. 우리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가지고 달러를 무제한으로 그 양적 완화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이제 해소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재정 문제, 특히 이제 부채도 어마어마한 거의 지금 뭐 아마 미국의 부채가 한 5경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달러는 기축통화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풀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돈을 풀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또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돈을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또 많이 풀면 아무래도 또 중시에 돈이 또 유입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재테크 수단이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요즘은 금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테크 수단으로 이렇게 마땅한 투자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증시로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돈이 몰리는 쪽으로 결국은 또 수급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방금 얘기했던 거 K방산이라든지 또 이제 뭐 조선주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뭐 자본시장 관련해서 뭐 그다음 이제 정책 수혜주들 뭐 시세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터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차익 실현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하고 나가는 이제 욕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그냥 끝나진 않죠. 이제 하반기 이제부터는 하반기잖아요. 이제. 그럼 하반기에 또 수익률 게임을 어디서 벌일까? 그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머니 자금들은 한 6개월 안에 수익 창출하고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자기 돈 이제 이익 창출하고 나서. 네. 그죠? 근데 이제 기관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관들은 이제 반기 수익률을 또 올려야 될 거예요. 펀드 자금들 수익률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외국인은 일부 빠져나가는데 또 기관은 또 유입이 또 되고는 있더라고요.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이 3,700억 정도 코스피에 좀 유입되는 그렇죠.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강력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은 네, 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오버슈팅 나온 거는 좀 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 주 일주일 그냥 이제 7월 초반 첫째 주 정도는 조금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많이 가격적인 매력은 사실 2차 전지가 제일 좋죠. 아,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미는 건 아닌데 2차 전지 쪽이 가격 매력이 제일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바닥 찍고. 에코 형제하고 좀 예, 그랬더니 예, 이제 예. 이번 주에 살짝 나왔는데 다시 이제 좀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업황이 최악이긴 한데 이제는 제가 그때 ESS 에너지 장치 얘기했었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캐집을 돌파할 수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다음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돼요. 근데 하반기까지는 조금 아마 뭐 그렇게 큰 개선 추이는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추이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냥 그대로 좀 유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이후로 조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부각을 살짝 이제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또 종목들도 실적이 조금 이제 개선되려는 흐름이 또 살짝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 매력이 좋은 쪽을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네. 예, 이제 제가 얘기한 이제 업황 좋은 것들은 너무 시세들이 많이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트레이딩 관점은 이제 단기적으로. 그다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 이제 바이오라든지. 네. 바이오도 많이 못 봤어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부 종목들은 매우 강하게 이번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는 너무 궁뎅이가 네. 무겁고 셀트리온도 못 가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중소 신약 개발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비만약이나 예,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소제약 바이오 쪽에
이슈가 있어야지 터져요. 그렇죠. 예, 그냥 실적만 가지고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요즘은 그냥 왜냐하면 실적이 좀 좋다고 해도 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뭔가 이슈가 말씀하신 신약 개발 뭐 아니면 기술 수출 제일 파괴력이 좋은 건 기술 이전. 그렇죠. 왜냐면 기술 이전 시키면 그래도 로열티가 유입이 되니까 바로 제약사는 매출이 나오지만 바이오는 매출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슈 터지자마자 막 급등 나오니까 이게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아니 그거 뭐 점상으로 날아가는데 뭐 그거 어떻게 근데 따라잡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또 이슈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있잖아요. 간단해요. 저는 이제 그 바이오 쪽을 좀 많이 팠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서 보면 플랫폼 기술들이 있어요.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는 신약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약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왜냐면 신약을 만들려면 보통 기본적으로 임상 3상까지 가는데 몇 천억이 들어요. 그래서 3상 들어가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요. 왜냐? 이제 보세요. 1상 같은 경우는 환자 수를 10명 해고 1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2상까지도 환자 수를 늘려봐야 한 20명에서 50명 정도 늘려. 근데 이제 3상에 들어가면 20명, 30명, 40명 안 돼요. 몇백 명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임상 3상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 국내 식약처뿐만 아니라 FDA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미국이 속된 말로 자기들 그 텃밭이기 때문에 잘 안 내줘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까다로운 절차로 해서 인증을 거쳐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내줘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3상까지 가는데 엄청 걸리는데 돈도 많이 들었으니까 환자 수가 몇백 명 늘어나잖아요. 돈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1상, 2상을 거칠 때는 환자 수가 적으니까 부작용이 적은데 이제 3상부터는 부작용이 속된 말로 허벌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안 맞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임상이 3상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몇백억 꼬라박고 몇천억 꼬라박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임상 실패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데미지가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미지를 줄이려고 3상까지 안 가고 2상에서 중간에서 임상 데이터를 좋게 뽑아내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빅파마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이 이게 신약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신약 만들 생각이 없어. 왜냐면 신약 만드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돈도 몇천억 만약에 거기도 했는데 3상에서 만약에 실패 아니면 임상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어. 부작용 나오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박살 나버려요. 이제. 하한가 맞고 뜯어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7월에는 배터리 쪽과 제약 바이오 쪽을 집중을 해야 그래도 된다. 이제 가격 네. 매력이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조금 관심을 둬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선학 파트너님은 7월에 혹여 조정을 받든 상승이 나오든 일단 이제 수급이 좀 바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섹터들이 튈 텐데 좀 많이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을 좀 집중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일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배터리 쪽도 이제 아직 못 갔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일부 종목들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쪽이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제 제가 또 준비한 또 이슈가 있죠. 제가 준비한 이슈는 저는 확실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재미난 게 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에너지를 싫어하잖아요. 풍력 발전을.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뉴욕 쪽에 해상 풍력 하고 있는 것을 정지를 시켰다가 네. 다시 또 풀어줬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돈을 많이 투자된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아깝나 보니까. 예, 뉴욕 주지사부터 막 설득을 해가지고 통과를 다시 시켰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과 이거 풍력 쪽에서 이 생산되는 에너지 양이 총 에너지 양이 지금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쪽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근데 원래 도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 자기가 싫든 좋든 이게 손바닥 뒤집기를 잘하니까 네. 저는 그분의 말을 100% 믿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뱉은 말도 금방 하루가 뒤집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원전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 아무래도 이제 이 기조를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속적으로 조금 발전을 하지 않을까,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현재 지금 그러한 좀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태양광에 비해서는 어쨌든 더 많이 네. 설치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면이 또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상도 있죠. 아까 이제 보면 이제 산에다가 막 이제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 쪽에다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설치도 돼 있지만 아직 많이 설치가 안 돼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지방에서 이제 뭐 전남 쪽에서는 또 그게 대규모.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조선업황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선 최고 기술 최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저가 조선은 중국이 싹쓸이 하지만은 그렇죠. 네. 그래도 아직 큰 대규모 컨테이너 LNG선은 우리가 다 싹쓸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조선에서는 세계 1위. 우리가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풍력도 이제 제2의 조선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정부에서 그만큼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미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에서 햇빛 연금도 얘기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풍력도 아마 강력하게 투자를 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해상 풍력주들이 보면은 또 시세들이 또 전반적으로 나긴 했는데 정책이 들어온 다음에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신재생 쪽이 좀 등한시된 부분이 또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많이 썼다가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재집권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상당히 지원책들이 많이 미비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이제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신재생 쪽 또 친환경 쪽을 계속 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관련된 수혜뿐만 아니라 수주도 많이 늘 겁니다. 이 직접적인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또 조선주처럼 중장기 상승 트렌드를 타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풍력주가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점유율이 높은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아마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다음 뭐 태용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테마성은 사실 유니선이 강해요. 네, 그렇죠. 예전에 또 유니선이 테마로 최근에 타고. 기사를 보니까 SK 오션 플랜트를 또 그렇게 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실제 나중에 수주가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정책에 수주를 많이 탈 수 있는 기업들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중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커 보여요. 네. 그다음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길게 긴 포지션으로 관심을 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도 이 해상풍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잘 찍었죠, 제가. 그 당시에. 그 관심도 하나도 안 뒀었잖아요. 아니요,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신재생 쪽에 집중을 해서 저 종목을 꼽은 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셔서 저 종목을 그렇죠. 꼽으셨어요. ESS 에너지 장치.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 지금 얻어 걸렸는데 저 종목 한번 차트 흐름도 한번 같이 한번 얻어 걸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네. 차트 한번 흐름 한번 봐주시죠. 예, 일단 이제 월봉상에 보면 작년 그 최고가가 27,000원인데 제시한 목표가는 이미 초과 달성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친환경 정책,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또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쪽, 태양광, ESS 에너지 장치는 필수로 들어가요. 근데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2차 전지 캐집을 돌파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심각하거든요. 벌써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전기차 이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 2차 전지 쪽이 우리가 또 수출 품목에서 또 반도체 다음 자동차, 전기차 이거 수출 품목이 그 상위권이에요. 근데 캐집 돌파하려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에너지 장치를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하다 보면 전력수요가 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에너지 장치가 많이 수요가 는다. 근데 이제 신재생 쪽 그거 하면 반드시 에너지 장치가 달려야 돼요. 그냥 송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달고 송배전을 하고 그걸 이제 한전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이제 보급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ESS 에너지 장치뿐만 아니라 SK 이터니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하고요, 예, 풍력도 해요.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친환경은 다 이제 3대 요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를 상당히 많이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이 좀 그렇게 좀 부진하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상당히 또 텍사스의 공장도 가동을 하고 하면 내년부터는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면 아직은 고점이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책 수혜를 안 받는다면 제 생각에 역사적 고점 3만 원대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받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근데 이제 이달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또 추가적인 조정이 더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네. 봅니다. 근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그때 추천한 가격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추천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한 6,000원 선인가요? 지금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22,000원 이하로 내려오거나 뭐 2만 원대 초반 이렇게 내려온다면
한번 또 재진입 그렇죠. 타진해도 되지 아직 않을까. 이슈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을 하려면 배터리 저장 장치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SK 이터닉스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서 시세가 많이 나왔지만 시세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제 언급을 했었던 녹십자 홀딩스였죠. 예. 예, 예. 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력이 쭉 나왔다가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될까요? 끌고 가야 될까요? 이거 끌고 와도 돼요. 근데 네. 이제 거래량이 좀 적죠. 유통지수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포커스를 받을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느리게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녹십자 계열사들이 지금 사실 조금 작년에는 실적 부진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녹십자가 백신도 있고 그다음 새로운 신규 상장한 종목들 그다음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GC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최대 그 배양 시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 그다음 이 홀딩스는 지주사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뭐 실적이나 아니면 성장성이 부각이 돼야 주가 탄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올해부터는 조금씩 뭐 성장 가도를 좀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은 뭐 한 2만 원대 갈지 갈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잘 안 갈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시세가 좀 낮다가 지금 거래량이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분출되지 않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 조정 시에 모아가도 괜찮은데 단기성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는 지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맞다. 하나 더 봐야 돼요. 이건 꼭 봐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네. 셀바이스 헬스케어가, 근데 네. 우리가 이건 좀 천천히 느리게 간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느리게 가는데, 지금도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횡복격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 유효한 거죠? 아니, 전 터질 거라고 봐요. 예.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래량상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또 조정장에서 그렇죠. 같이 영향을 네. 받는데 거래도 지금 최근 성공이 잘 안 3거래 되고. 조정을 네. 받으면서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생각에는 같아요. 뭐 7월달 초반 뭐 한 일주일 내에 만약에 조금 도정장되도 그냥 모아 가시면은 그럼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겠네요. 예 그렇죠. 예, 뭐 예. 2,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뭐 약간의 조정 타도 모아 간다면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팍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기로는 시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중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시세 터뜨릴 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언급했던 이제 뉴라는 종목도 하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3거래 연속 예. 지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 것 그래서-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소비 쿠폰이 예, 이제 그렇죠. 그 예. 진행이 되려면 그래도 휴가 전에 아마 그 집행 다 해야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휴가 지금 전이면. 보니까 예. 이 부동산 쪽 PF,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철도, 도로, 항만 이런 SOC 쪽에 5조 4천억 정도를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네, 했고 이번에 그렇죠. 추경으로 또 이 AI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1조 3천억 정도를 또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셀바스 헬스케어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보니까 금요일 날 로봇 관련 종목들이 먼저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돈이 어느 쪽으로 이게 이제 돈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그걸 노리는 그 시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도 있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잠잠하다가 그 시점에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비 쿠폰 이제 추경을 이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돈이 풀리는 시점이 아무래도 휴가 전에 아마 돈을 다 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반 중반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뉴도 한 2,15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모아가면서 평단을 좀 끌어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어떤 예.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이제 2차 전지 뭐 얘기하고 좀 가격 매력 네네.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또 하나 선정을 해봤는데요. 좀 뭐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심도는 높진 않지만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종목명은 이제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제 원래 이게 휴대폰에 이제 커버 글라스하고 그다음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쪽에 이제 가공 장비 그런 것들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초방막 유리 가공 장비를 국산에 성공하면서 이제 국산화 대체의 기대감이 나오죠. 그동안 수입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이제 열면치 장비라고 해서 근데 이제 독일의 올레드웍스하고 지금 해서
같이 이제 일부 또 납품이 들어가기로 이제 체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주가 아직 뭐 폭발적으로 늦지는 않지만 이제 새로운 사업에 좀, 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그다음 유리기판, 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휴대폰 커버 글라스 이런 쪽에 이제 가공 장비 사업을 좀 새롭게 한 부분이 AI 기반에서 스마트 엣지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조립하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예? 폭발이 지금 2차 전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는 그 안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인데 거기에 이제 전해질이 예, 물질이 이제 그게 이제 폭발력이 있잖아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체로 만드는 게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세대 핵심 라인 장비를 라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라인업을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과 이 새로운 생산 시설의 라인업의 기술력 이게 앞으로 이제 부각이 된다면 예, 충분히 좀 긴 안목으로 시세 폭발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캐집 돌파가 뭐 올해는 좀 힘들어도 내년에는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라든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우리가 이제 예,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2차 전지가 배터리가 쓰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수요가 전기차 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성장성이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많이 갔는데 작년부터는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하나기술은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도 지금 보면 이제 5월달 이후에 한 17,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여기서 26,000원까지 보시면은 5월 30일 날 20%가 넘게 한번 급등이 났죠. 그리고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거래가 좀 많이 줄면서 뭐 크게 가지는 않는데 역시 이제 바닥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공략이 아니라 좀 중기 스윙 관점으로 조정시에 뭐가 하는 거예요, 조정시에.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지금 뭐 23,500원 이하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조정장이 만약에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된다면 만약에 빠지더라도 22,000원 이하에서도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17,000원 잡는데 17,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조정시에 뭐가 간다 생각하시고요. 공식적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 잡히니까 공식적인 부분은 시초가 체결을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이건 공개 추천이기 때문에 타픽 종목은 이게 근데 이제 빠지더라도 매수는 밑에서 더 하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기판 쪽으로 집중하신 거네요? 그것도 있고요. 뭐 보니까 지금 기술력이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력 가지고 새로운 쪽의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뭐 국산화도 대체하면은 앞으로 이제 외산 장비보다 국산화를 더 많이 선호를 한다면은 기술력이 좋으면 선호할 수, 그러니까 외산 장비가 이제 기술력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도 외산 장비를 써요. 근데 국산 기업이 이제 가성비가 좋은데 기술력도 좋다면 그런 소문이 나면 국산 장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예. 이 재무 구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 네. 뭐 개선이 되겠죠. 네. 작년 부분은 사실 저도 보니까 약간 그게 부진하더라고요. 일단 예.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개선되거나 적자폭이 크게 축소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하반기 물론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더 봐야 되지만 6개월 동안에 수주가 늘거나 그러면 적자폭 축소되면 뭐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그렇죠. 그러면 명분이 충분히 되죠. 이슈는 유리기판이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특히 이제 7월 달에 이제 상승장에 나오던 조정장에 나오던 수급이 돌면은 이런 이제 장비 업체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한번 잘 집중해서 공략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해상풍력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을 한번 이제 찝어볼까 하는데 최근에 이 건설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특히 이제 건설의 비중이 높은 종목을 이제 찝어드릴까 하는데 바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특히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매출 비중이 한 8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역 쪽이 한 15%, 그다음에 스포츠 센터 운영 그다음 이제 무상증자도 이제 보니까 한 주당 0.1조 준다 그랬더라고요. 매수가가 지금 보니까 예. 4,375원이에요. 예. 너무 낮네요. 예. 더 빠지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가려면 저는 이제 그 SI 스틸텍이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좀 강력한 시세 탄력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제 차트로 보면 저점이 작년에 2,100원대부터 9,800원까지 한 300% 가까이 시세가 났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때 시세가 났냐면 물론 이제 뭔가 이슈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거예요.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들어오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종전된다. 그 얘기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시세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협상. 그럼 지금도 뭐 협상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제 내가 당선되면 하루 만에 바로 종식시키겠다 전쟁을.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내가 마케드니아 그때 첫날 나왔어. 택도 없는 소리다. 푸틴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시세를 내려면 그냥 종전이 돼야 돼요. 종전이 되면 제 생각에는 저 최고가를 가거나 저걸 넘어가거나. 아직까지 1년 안에는 종전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벌써 3년째인데 네. 이거 뭐 올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물량을 회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더 제 생각에 투자 포인트를 더 하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물리셨다면은 좀 기다렸다가 현금화 하시는 게 긴 안목으로 본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종전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몇 달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긴 안목으로 내년까지 끌고 간다면 뭐 그렇게 물량 소화하면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릴 거라고 보여요. 저기. 예, 일단은 이게 발행가가 4,375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확정 예정일이 8월 29일인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 또 이 발행가를 예정 발행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력도 그 안에 자기들이 주가 관리 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기 전에 그쵸. 대체로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적극적인 데는 주가 방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가까지는 안 깨부시게끔. 근데 지금 이 SY 스틸텍의 이슈가 쉽게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 트럼프가 또 네. 젤렌스키 또 만나서 또 이제 저 협상 최근에 좀 지금 무기 했지. 샀잖아요. 젤렌스키가 그렇죠. 예, 그렇죠. 방공 무기. 그래갖고 솔직히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푸틴 네.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은 젤렌스키 의지. 네. 젤렌스키 임기가 끝났어요 이제. 예. 근데 전쟁 때문에 지금 계속 아직도 연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지금 러시아가 근데 장악하고 이 상태로 자기가 만약에 휴전하거나 종전하면 젤렌스키는 상당한 그 여론이 안 좋게 아마 음, 자기가 그렇죠. 맞을 것 네. 같아요. 화살을 굉장히 심하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 쪽에 지금 영토도 많이 뺏겼고 여권도 안 줬고 미국이 해달라는데 다 해주고. 최근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조금 유화됐어요. 젤렌스키한테 말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무기 지원도 좀 많이 해줄 것 같고. 무기 사라, 예. 히토류도 줘라, 예. 다 뺏어오잖아 지금. 예. 트럼프는 이제 이득을 다 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은 조금 그래서 더 차라리 지속될 수 오히려 있는 거죠. 전쟁이 더 예. 언젠가는 끝나지만 예. 그래도 조금 더 길게 해라. 오히려 그러는 것 같아 느낌상 제 생각에는. 푸틴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끝낼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자기는 유리하니까. 그럼 네. 젤렌스키가 오케이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젤렌스키가 오케이를 안 한다니까요. 아니, 땅을 좀 더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오케이를 안 한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행가가 너무 낮습니다. 예정 발행가가. 그래서 일단 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재수없게 지금 예정 발행가인 4,375원 밑으로 빠져버리면 또 발행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그러면 시세가 더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자금은 회수하는 쪽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SY 스틸텍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정말 수고하십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LBL 바이오 매수가 73,700원, 비중은 15%. 네. ABL 바이오 73,700원, 비중 15%.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이게 계속 이게 조금씩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지지점인가 이게 좀 싶어가지고. 아, 지지점이 어디인가? 예, 예. 아, 야금야금 빠지고 있어서
일단은 우리 제약바이오 사랑하시는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사랑하진 않습니다. 봐주시죠. 주식하고는 저는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주말에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에이비오 바이오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 수출권이 몇 건이 있고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항암제 쪽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주가가 그 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ABL 바이오를 여기 전화 상담에서 했어요. 한번 해드렸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그때 매도 의견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보유를 하시는데 한번 올라 슈팅이 나오면 한번 매도를 치자 이제 그 얘기했는데 지금 슈팅이 세게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65,00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조금 보유를 하셨다가 이제 이달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 65,000원짜리 뭐 장중에 이제 63,000원까지 내려갔는데 그래도 61선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해준다면은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슈팅이 나오더라도 84,000원이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저거를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저거를 만약에 넘어가려면 또 기술 이전권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한 번 더 크게 슈팅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한 번의 슈팅이 남아있다. 그 당시에도 제가 한 2주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한 번의 슈팅이 남아있다. 그 얘기는 해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7월 한 초반 정도 지나서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고 지금은 이제 매도하지 마시고 만약에 슈팅 나오면 일단은 지금 73,000원대니까 75,000원대 만약에 슈팅 나오면 그때는 예,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매도 의견 위주로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기술 이전 이슈는 충분히 이제 시세가 부각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3조 원 넘게 시가총액을 키웠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끌어올린 측면이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과거 이 ABL 바이오 제가 이제 상담을 했었을 때도 20선 자리가 무너지면 즉 74,000원짜리가 무너지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그냥 회수하셔라 라고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무너지면서 역시 더 내려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65,000원짜리가 무너지면 더 빠져요. 더 빠지면 어디까지 또 기술적으로 밀리냐면 주봉상 기준선 자리 20선 자리인 55,000원 부분까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65,000원짜리 아까도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65,000원짜리가 무너지면 그냥 빨리 그냥 자금을 회수하시고요.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주면 적당히 자금을 회수하시는데 저는 걸릴 수 있는 가격 라인이 73,000원 정도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65,000원 정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 75,000원 정도 선에서는 73,000원 정도 선에서는 매도하고 자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ABL 바이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네, 리노공업이고요. 네, 43,100원에 20%입니다. 리노공업 43,100원에 20%.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이거 뭐 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목표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 중에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고 목표가 그리고 그것도 좀 어디쯤에서 이제 매도를 할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 뭐 수익 중이니까 축하드리고요. 예, 이제 뭐 네. 그래도 행복한 고민을 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크게 물리시지 않고 수익 중이니까. 그러니까 리노공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에 또 수익성이 또 괜찮고요. 반도체 업황은 아시다시피 또 좋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반기에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요. 특히나 이제 테스트 쪽은 특히 이제 수율에 관련되기 때문에 EDS 쪽이 이제 많이 중요시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8대 공정 중에서도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 공정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에 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그리고 실적도 좋고. 단 한 가지 이제 보니까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하면 이제 좀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동안 유통 주식수가 좀 적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거래량을 실제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 꾸준히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액면 분할 전에 가격 최고가가 61,000원이에요. 보시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들고 가시는데 이제 55,000원 이상 이제 올라가면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승 부담감이 또 느껴지거든요. 물론 하반기까지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역사적 고점에 또 다다르면 거기에 이제 고점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선상 파트너님은 55,000원 이상부터는 이제 서서히 지금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을 이제 제시해 주셨고요. 저도 뭐 간단하게 지금 이제 수익 중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언급만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리노그룹은 충분히 실적 대비 덩치는 많이 키웠어요. 시가총액은 충분히 키워놓은 기업이고 최근에 좀 잘 올라왔기 때문에 49,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합니다. 그래서 49,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 라인을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 이탈이 되면 그대로 4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익절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이탈되지 않고 올라간다면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뭐 55,000원이라든지 54,000원 정도 부근, 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저항으로 걸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된다면 슈팅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인 6만 원 자리도 위협하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4,0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 생각하시면서 슈팅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슈팅 나오면 6만 원대까지 천천히 한번 끌고 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노그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SP, 아,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SP, 네, HP. SP. 네. 아, HPSP. HPSP. 네, HPSP 매수가는요? 28,000원. 28,000원. 28,000원? 네. 40%. 40%. 자,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산재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더 갈까, 빠질까 좀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시가총액을 많이 키우긴 했죠. 이 종목이.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시세를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시총이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크게 지금 손실권이 아니고 약간 본전 정도 수준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 먼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1년 되셨어요? 1년이요. 아, 1년. 그러면 작년 6월 전에 들어가셨나요? 예. 혹시 물타기 하셨어요? 예. 아, 그래서 비중이 40%까지 늘어나셨구나. 예. 좋은 회사예요. 예, 좋은 회사고, 길게 보면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들어간 그 기간이 그 당시에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부터 장이 이제 폭락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좋거나 성장성이 좋은 곳들도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7, 8월 달에 무너질 때 들어갔으면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었고, 오히려 지금은 더 이제 조정 시에 싸게 잡으면 더 좋아요. 근데 벌써 1년 전에 잡으셔가지고 중간에 이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췄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이게 이제 이대주주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예요. 코스닥이 아니요, 거래소 쪽에 한미 반도체 아시죠? 작년에 대시를 했죠. 그다음 이제 고압 어닐링 그 장비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이에요. 국내에서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요. HPSP밖에. 그래서 앞으로 뭐 반도체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나 성장성이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들어가셨을 때 시장이 그때, 그러니까 종목 기업은 나무랄 데 없다고 보여요. 저는 길게 보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수익을 창출을 못 하시냐면 시장을 안 보신 거예요, 그때. 지금은 시장 뭐 이제 빠져도 사실 크게 상관 안 해도 되는데, 작년에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이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시니까 기업 내용은 좋지만은 시장 판단을 안 하시고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재미를 못 보신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쨌든 더 들고 가셔도 뭐 무난합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많으셨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올해 5월 달에 2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아주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HPSP가 이제 기술력도 좀 뛰어나고 3나노 이하 공정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어떤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주가의 부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연의 실적 그리고 자본 총계 대비 조금 시총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오랜 기간 물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현재 이 본전 정도 수준에서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좀 털어갔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그러면 한 20% 정도만 들고 가면은 여기서 뭐 더 내려가든 올라가든 마음의 부담이 없잖아요. 내려가면 오히려 턴 자금 갖고 비중을 아니 평단가를 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털어내시고 혹여 조정을 받게 된다면 26,000원 이하에서 다시 잡아갖고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다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만약에 절반 털었는데 올라가면 최소한 3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0원을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목표 삼고 끌고 가시고 그리고 비중 절반 털었는데 내려가면 26,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로 평단을 한 번 더 끌어내리는 전략을 정리하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HPSP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고요. 다음 또 전화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유한양이 네, 유한 유한, 파트는 40%. 유한양행 11만 4천원이요? 예, 네, 40%. 어우, 엄청 많이 잡으셨네요. 됐어요. 원래 봤던 하면서 이 관세 때문에 그런 부럽습니다. 살짝 손실이라서 이거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우리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뭐, 목소리가 예, 너무 씩씩하십니다. 저보다 더 씩씩하십니다. 예, 예, 어쨌든 힘차신 건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유한양행은 뭐 다 뭐 아시다시피 국내 뭐 최고의 제약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유한양행, 뭐 종군당, 한미약품 국내를 대표하는 그도 뭐 재무도 좋고 그 크게 문제 없어요. 어쨌든 재무적 리스크 제가 알기로는 유한양이 현금성 보유 자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무 리스크도 없는데 이제 주가가 좀 안 가죠. 왜냐하면 작년에 그 신약 맥라자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번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는 빠지고 나서 이제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정책 수혜, 뭐 그다음 이제 이재명 그 대선 전에는 이재명 테마, 뭐 정치 테마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이제 제약 바이오로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놔두면 갈 거라고 봐요. 하반기에는. 이제 렉나자 이슈가 작년에는 이제 그걸로 한번 큰 상승력을 보였는데 그 렉나자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또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유한양행 같은 것도 이제 뭐 신약에 대한 또 개발 그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주가가 10만 원대예요. 전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데 이미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제 생각에는 뭐 올해 연말 전까지는 시세가 강하게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세 무출이 나오면 그때는 좀 잘 팔고 나오세요. 13만 원, 14만 원까지 만약에 나오면 그때는 꼭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하시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양행 일단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뭐 저도 조만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력은 한 번 정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홀딩감 좀 유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월봉상 20선 자리에 거의 지금 근접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9,0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력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근데 유한양행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려면 일단 시장이 조금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더 눌리지 않아야 좀 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력은 대략 한 3% 정도 위인 한 10만 7천 원 정도 자리예요.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세가 지금 죽어있는 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7천 원짜리 돌파 여력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 부딪히고 다시 밀리면 저점을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10만 7천 원짜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12만 원짜리까지 매수가 이상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는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한 양액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종목 상담은 마치고 잠깐 쉬면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온라인 방송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최근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뭐 시세는 많이 낮죠. 제가 이제 1등급 대장주 매매라고 해가지고 간단해요. 이제 시세가 막 탄력이 빡 세게 나온 거 가장 강력하게 아니면 상한가 터진 거 네. 그걸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폭락할 때. 아,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등 대장주들이 폭락하고 나서 2차 파동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 종목들 한마디로 시세가 좀 길게 나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렇죠. 접근을 하는 네, 전략. 조정을 이제 많이 받고 네. 그때 타이밍 잡으면 다시 한번 2차 파동 나고 운 좋으면 개별 종목 테마 대장은 상한가도 터지고 그래서 상한가도 먹고 막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방송 가면 온라인 방송에서 이제 많이 접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저번 주 일주일 전에 카카오페이를 하라 그랬어요. 그날 59,000원대 잡으라 그랬는데 그게 54,000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1등 대장주입니다. 근데 다다음 날 10% 튀더니 그다음 3일째 상한가 터졌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수익을 내면 이제 막 박수치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몇 시에 말해서. 하죠? 8시 40분부터 아침에 아침에 10시까지. 왜냐면 9시, 10시가 제일 중요해요. 그 시간에 터지는 종목들이 거의 3분의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런 종목들을 싹 다 잡아준다. 그렇죠. 폭락할 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할 때, 웬만하면. 그러니까 폭등할 때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매매 전법을 제가 여기서 잡으십시오, 뭐 폭락할 때. 근데 잡자마자 물려도 저는 얘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하고 들고 하라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한마디로 대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주도 들어오시면은 네. 1등 대장주 제가 폭락했어도 매매 포인트 잡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좀 3일 연속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종목들 많이 네, 나왔을 다음 주에도 것 같아요. 아마 제 네. 생각에 하루 이틀, 2, 3일 내에 또 폭락이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거 잡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또 잘만 잡으면 또 상한가 터지고. 이번 주가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가 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네. 7월 초반으로 공개방송 넘어가니까 많이 그 참여해 7월 첫째 주가 이제 네. 아주 매수 기회가 타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이제 조종량이 이제 좀 세게 들어오면 그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이 공개 방송 참여 CG 한번 보면서 잠시 쉬어가고 바로 또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신 가격 정도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래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네. 평단이 지금 7만 원이니까 좀 많이 낮춰야 네. 되겠죠. 그러면 사신 그 비중에 10%나 15% 이상 정도는 실어야 그래야지 평균 단가 많이 낮아질 겁니다. 네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감사합니다. 조금 AI가 핫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루닛을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고 5만 원대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니까 그렇고 그 종목 자체를 봐서 너무 같은 가격이 오래 유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긍정적인 게 제가 본 입장에서 그래서 컸었죠. 근데 너무 움직임이 없고 또 비중을 많이 실었었어요. 지난 50%까지 했는데 아, 작년 가을쯤에 조금 정리를 하고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회사죠. 예. 이게 이제 국민연금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국민연금공단도 많이 갖고 있고 자산 가치도 충분히 있고 또 사실은 실적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저평가 매력도 있어요. 예, 매출이 그래서 많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뭐 배당도 나오고 그래서 길게 보면은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궁뎅이가 무겁죠. 왜냐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자산 가치가 뛰어넘거나 뭐 회사의 뭐 유불이 좋거나 이런 것들이 궁뎅이가 무거운 이유는 누군가 강력하게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매수세가 들어오지만은 뭔가 이끄는 주체가 좀 더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게 요즘은 핫한 게 이제 뭐 인공지능 아시죠, 그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뭐 이제 K 방산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하이티저일러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매출도 잘 나오고 경기 불황에도 경기를 안 타잖아요. 방어주잖아요. 그죠? 네네. 내수가 안 좋아도 저는 술은 잘 안 먹는데 술은 항상 매출이 나와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매출도 잘 나오고 또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하나 단점이 뭐냐면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여러분들 네. 저녁 때 보면 맥주, 소주 광고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저녁 네, 맞아요. 예, 골든타임 9시 이후부터는. 왜냐면 네. 이제 일을 끝나고 나서 피곤하면 이제 술 한잔 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생기잖아요, 저녁 때. 예, 특히 맥주라든지. 그래서 1년 365일 TV 광고, 라디오, 뭐 신문, 잡지 온 데 다 마케팅, 광고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괜찮은 회사인데 제가 보기엔 놔둬도 되긴 돼요. 근데 요즘 각광을 못 받는 이유는 뭐 핫한 쪽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했는데 핫한 쪽이 많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좀 많이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면 궁뎅이 무거운 것들이 튀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래서 팔지 제가 말고 그걸 바라고 있어요. 팔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 달 정도 네. 내버려 두시면 그래도 최소한 슈팅이 지금 이제 고점대가 한 22,000원대거든요. 뭐 그 정도 10% 이상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슈팅이 좀 세게 나오면 그때는 좀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트질러 일단 뭐 실적도 좋고 저평가 메리트에 있어서 홀딩 관점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월에 18,000원 정도 부근일 때 이 K푸드가 한참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식품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그때 하이트질러도 같이 부각받을 줄 알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진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안 움직인다. 이거는 이제 수급이 안 붙네. 세력들이 건들지 않네. 라고 지금 막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18,000원대 언급했던 종목이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2만 원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진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순환이 되면 이쪽으로도 좀 수급이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언제 움직일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시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다른 종목도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지금 가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답답하더라도 홀딩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충분히 홀딩이 가능한데 너무 답답하면 다른 종목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제시해드린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질로 또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 전화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네, 코롱인더요. 36,200원에 10%요. 코오롱 인더 36,200원에 10%. 제가 코오롱 인더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래요? 예,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동안 쭉 안 움직이다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학을 막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예, 우리 이제 김사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요새 났어요. 예, 예. 코오롱 인도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기업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도 없고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사업 구조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오롱 인도 자체가 이제 아라미드라고 그러죠. 섬유 사업도 있고 타이어 코드도 있고 뭐 그다음 에어백, 뭐 자동차 소재도 있고 아웃도어도 골프 용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사업에서 다양하게 수익성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좀 안 움직이다가 이제 그래도 이달에 좀 시세 분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표가를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는 이제 월봉을 우리가 많이 봐요. 월봉은 사실은 뭐 이걸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저항대, 의미 있는 저항대. 1차적으로는 54,000원, 5,000원대가 이제 가장 강력한 저항이에요. 이게 저기서 이제 한번 밀리면은 이제 좀 조정이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충분히 갈 거예요. 54,000원. 거기를 뚫고 크게 안 밀리면 2차 목표가는 이제 한 65,000원에서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65,000원, 7만 원은 지금 당장 뭐 얘기하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차 목표 달성하면은 비중이 좀 적긴 한데 그냥 한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그다음 나머지는 또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코오롱 인도가 원래는 이제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이 됐던 종목인데 이슈였죠. 근데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유리기판 쪽은 또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부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뭐 유리기판 자꾸 이렇게. 샘트론스가 이제 반도체 세종용 이쪽 장비 쪽에 또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업황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실적 자체는 작년에는 보니까 괜찮았는데 올해는 조금 실적이 약간 1분기 좀 부진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적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주가가 좀 답답하게 안 가요. 지금 한 3월달 이후에 3월달까지는 한번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서 보유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가가 26,000원이면은 언제 들어가셨나요, 선생님? 3월인가 2월인가 그렇게요. 아, 그때 그러면 수익이 나셨는데 안 파신 거네요. 그죠? 26,500원을 들어가가지고 별로 간 적이 없어요. 아, 26,500원에 들어가셨는데 네. 간 적이 없다고요? 네. 아니, 네. 32,000원까지 저기 3월달에 갔잖아요. 캠트로닉스. 3만 원대. 아니, 그때 간 고점 찍고서 내려올 때 잡았거든요. 아, 내려올 때 잡으셨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한 몇 개월 되셨네요. 예. 예. 뭐 지고 가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만 원까지는 다시 이제 파동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슈라든지 뭔가 이렇게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지루하게 지금 옆으로 좀 개걸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세정 이런 쪽의 업황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도체 쪽이 조금 눌림이 좀 계속 상반기에 좀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씩 이제 바닥 벗어나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더 기다리시면은 뭐 시세 충분히 날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32,000원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저거를 뚫고 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3만 원까지는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잘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왜 그렇게 갑자기 밀렸어요? 일단 지수 영향이 크죠. 예, 그리고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지수는 조금 빠졌는데. 아니죠. 종합지수 많이 빠졌죠. 장중에 아니, 이건 거래소가 아니고 코스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코스닥 6% 빠졌는데. 2%는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장이 많이 빠지는 경우는 보통 2, 3%도 삼성전자도 빠져요. 시총 1위 삼성전자도. 그러면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5%, 6% 정도는 시장이 30포인트 이상 내려가잖아요. 30포인트 이상 내려갔었거든요. 이번 주에 보면 30포인트 넘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3, 4% 빠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그 정도는 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캠스로너스가 대형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개별 중성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30에서 50포인트 하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심한 것들은 보통 7, 8% 정도도 빠져요. 7, 8%. 그러면 2%, 3%는 기본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예. 손절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요? 예, 가져가셔도 됩니다. 손절 안 하셔도. 예. 그리고 이거 제가 기억으로는 일주일 전인가 2주 이거 캠트로닉스 전화 상담 한번 했어요. 제 기억으로. 예. 일단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이슈가 최근에 좀 부각을 해줘야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애플향,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향.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게 예측을 하면 예측이 맞을 때도 있지만 엉뚱한 데서 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튀는 경우도 돈의 흐름이에요, 결국은.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튀는 거니까 나중에 가더라도 빨리 튀는 것들은 결국은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간 것들이 튀지 우리가 이제 정책 이슈가 있다고 해서 빨리 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 이슈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기다리면 튀어나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빨리 터지기를 사실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어느 쪽이 빨리 터질지는 사실은 돈의 흐름이나 수급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기관들이 많이 담는 거예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 대비해서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을 분명히 벌일 겁니다. 이미 뭐 상반기에 많이 벌렸잖아요. 뭐 어디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벌일 건가? 기관들이 많이 집중하는 쪽, 그다음 돈이 몰리는 쪽. 돈이 몰린다는 거는 수급이죠, 결국은. 근데 또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어디에서 많이 도는가. 그것들을 잘 염두를 하신다면 빨리 터질 수 있는 쪽은 그쪽이에요. 1순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